앞서간 사람이 환경부터 바꾸는 이유. 첫째,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모여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이나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다.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뭉쳐서 또 험담, 뒷말이나 하고 남 탓하기에 바쁘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던 동창이든 무엇든 아무런 발전도 생산도 없는 잡단, 집단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둘째, 공간에도 영향을 받기에.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친다. 오션뷰, 한강뷰의 고급 호텔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이 다르다. 기분이 좋으면 일상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예를 갖추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깍듯한 직원의 90도 인사와 서비스에 자기도 모르게 더욱 매너를 신경 쓰게 된다.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으면 왠지 행동도 우아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간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 각 분야의 명사의 강연을 찾아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배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처한 주위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어릴 적 상처가 평생 간다. 부부싸움, 가정폭력을 어릴 때부터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처럼 그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므로 쉽게 초조해하고 쉽게 불안감에 빠진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막연히 조마조마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 둘, 사람을 믿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 최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셈이니까. 셋, 인간관계를 회피한다. 관계에 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가진다. 어릴 적 뇌리에 깊숙이 박힌 공포는 커서도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거나 불편하면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좁다. 이처럼 관계의 불안, 회피,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면 스스로 원인과 상태를 알고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어릴 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 가끔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참전되고 하루가 무기력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쨍하고 해뜰 날만 있지 않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흐린 날씨도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쩌겠나. 대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꼼짝없이 무기력하기도 하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사소한 걸음걸이에도 용기가 실린다. 한 발자국만 내딛어보자. 두렵고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간 후에 다시 쉬면 된다. 실컷 쉬고 다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가만히 멈춰서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대를 언젠간 벗어난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가장 좋은 복수는 잘 사는 거다. 나를 버리고 떠난 상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이보다 훌륭한 복수는 없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따라서 누구에게나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과거의 인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한다. 얘기를 건너듣거나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는 식으로 알아보고는 한다. 그럴 때 과거의 인연이 잘 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복수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외적인 자기관리도 하고 내면을 다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잘 살면 SNS를 통해서든 소문이 나든 상대도 알 수밖에 없다. 통쾌한 복수의 완성이다. 반면 결코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이 찌질한 모습이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짓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에겐 있었던 정마저 떨어질 만큼 역효과다. 동요하고 망가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는 오히려 잘 떠났다고 기뻐할 테니까. 페인처럼 살다가 복수하려고 성공했다는 성공담은 세상에 무수히 많다. 그만큼 복수심은 삶을 움직이는 커다란 원동력이다. 핵심은 이 강력한 에너지를 상대를 증오하는 데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현명한 자세에 있다. 정신이 뺏기지 않아야 충실한 하루다. 충실한 하루를 살려면 정신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흔한 말로 혼이 쏙 빠진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습관적으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빼앗는다. 스마트폰을 켜면 재미있는 각종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는 순간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다.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특정 시간대에 일정 시간만 시청하겠다는 계획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시청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 활동만으로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신력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중요한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소모를 줄여야겠다.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